나는 빌라에서 받는 월세로 내 의식주를 해결한다. 이런 삶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세 가지만 포기하면 가능하다. 빌라를 가지고 월세를 받는 방식의 투자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짜장면을 선택하면 짬뽕을 포기해야 하듯이 월세 수익형 투자를 선택하면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 투자한다. 예를 들면 전세를 끼고 4억에 사서 몇 년 뒤 상승이 멈추면 6억에 파는 식이다. 왜 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만 투자를 할까? 아파트로 월세를 받는 식으로 투자를 할 순 없을까? 서울에 있는 비싼 아파트로 월세를 한번 받아보겠다. 잠실에 있는 리센치 아파트의 24평 매매가는 현재를 기준으로 17억 정도이다. 이 집의 월세는 얼마일까? 5천에 225만원이다. 한 달에 월세로 225만원을 내면 비싼 것일까?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 비쌀 수 있다. 하지만 투자자는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매매가 대비 월세 수익을 계산해보면 수익률이 1.6% 밖에 되지 않는다. 예금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5에서 10%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부동산들이 지천에 널려있다. 상가, 빌라 일부 지역의 아파트들이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1.5%의 수익률의 집을 가지고 있을까? 이 사람들은 월세로 돈 벌려는 마음이 아니다. 시세 차익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 아파트 값이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투자를 선택하려면 매월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 수익을 거의 포기해야 한다. 만약 리센치 집주인이 월세 수익을 원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번화가 2층에 있는 수익률 5.5%의 상가를 사서 병원을 들였을 것이다. 17억을 상가에 투자하면 한 달에 225만원이 아니라 7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대출을 활용하면 1000만원 이상도 받을 수 있다. 그 대신 조건이 있는데 단기적인 시세 차익은 거의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세 차익을 원하면 월세 수익을 포기해야 하고 월세 수익을 원하면 시세 차익을 포기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시장에 없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다. 빌라를 가지고 월세를 받는 투자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무엇을 포기했을까? 나는 다음 세 가지를 포기함으로써 월세 받는 삶을 얻었다.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월세 수익형 빌라 투자에 관한 이야기다. 첫 번째, 나는 시세 차익을 볼 마음을 버렸다.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은 아파트다. 아파트를 포기해야 월세 수익이 괜찮은 물건들을 살 수 있다. 방금 전 얘기했다시피 아파트는 월세 수익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이다. 빌라와 상가로 넘어오면 대출 없이도 5% 이상의 수익률을 만날 수 있고 대출을 받으면 경매의 경우 10%에서 20%의 수익률도 가능하다. 단 시세 차익을 포기해야 한다. 빌라와 상가는 시세의 변동이 거의 없다. 시세 차익을 포기하면 월세 말고도 장점이 하나 더 있다. 한 가지 큰 걱정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출을 최대로 받아 아파트 투자를 하는 사람은 시세가 내려갈까봐 항상 마음 졸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지만 오래된 빌라는 이미 낡을 대로 낡아서 더 이상 내려갈 가격이 없다. 그래서 시세가 내려갈까봐 걱정하면서 밤을 지새우지 않아도 된다. 그냥 계속 월세를 받으면 된다. 시세 차익을 포기하고 큰 걱정 하나를 버리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나는 매도할 생각을 버렸다. 나는 부동산을 사서 되팔 생각이 없다. 이게 나 혼자만의 독단적인 생각은 아니다. 낡고 오래된 빌라를 사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들 사이에선 부동산은 파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10%에서 20%의 좋은 수익률을 주는 부동산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 접근과 예금보다 몇 배가 빠르다. 그리고 더 좋은 이유는 먼 미래에 있다. 먼 훗날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시기가 찾아온다. 그때까지 월세 받으면서 기다리면 된다. 동료 중 한 명은 오래된 빌라를 사자마자 재건축 제안이 와서 1년 뒤 신축 빌라로 돌려받을 예정이다. 1억 6천에 산 낡은 빌라에 추가 분담금 8천만 원을 내면 3억 4천짜리 새 빌라가 되어 돌아온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야기는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오래된 빌라의 주인들은 헌집을 갖고 있다가 항상 새 집으로 돌려받는다. 누가 빌라 투자를 한다면 미래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오래된 빌라는 시간이 흐르면 결국엔 누가 와서 부수고 새 집을 지어준다. 그때까지 계속 월세를 받으면 된다. 세 번째, 나는 대박을 바라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 입문자들은 아파트로 몇 억씩 돈 벌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곤 한다. 그리고 기대에 부풀어 일확천금을 꿈꾼다. 나도 그랬었다. 전 재산을 털고 대출을 최대로 받아 아파트를 살까도 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전 재산을 털어 아파트를 사면 확실히 대박을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올라가지 않거나 내려가면 그때부터 인생이 꼬여버린다.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박나는 것을 포기하고 작은 경험들을 해나가는 것을 택했다. 작은 빌라들로 수익을 늘려나가면서 점점 역량을 키워나간다. 천재들은 처음부터 잘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박은 아니지만 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는 빌라 경매 투자를 한다.
혹시라도 오래된 빌라로 월세 받는 투자를 생각한다면 내가 말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그게 안 되면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이다.